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재판상 이혼 사유와 관련돼서 재판상 이혼 사유 하나인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이제 6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부정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에 의한 악의의 유기, 세 번째로 상대방에 의한 상대방과 또는 그 직계 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네 번째로 상대방에 의한 나의 직계 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다섯 번째로 3년 이상 생사불명, 여섯 번째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부정한 행위가 첫 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혼 사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정한 행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범위까지 부정한 행위로 봐야 될 것일까요? 일단은 성관계를 한 경우죠. 즉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경우는 당연히 부정한 행위가 되겠죠. 과거에는 이런 부정한 행위, 좀 가통 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죄라는 죄목이 있어가지고 형사상 처벌도 가능했습니다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고, 이에 따라서 형법상의 간통죄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는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때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간통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 간의 그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어떤 행위이면 모두 부정행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로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고령이고 고혈압이 있어서 성관계가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 즉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정행위 여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당사자 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와 유사한 행위지만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마음속으로 누구를 사모한다, 이런 경우, 이를테면 뭐 직장에서 누구를 사모한다든가 주변에 누구를 사모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떤 행동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어떤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러한 경우 또 역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과거 혼인하기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는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미리 동의했거나 아니면 사후에 용서했다고 하면 이를 이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끝에 당사자 일방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별거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했다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확실한 이혼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비록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부정한 행위자로 간주되어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안 때로부터 6개월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가지고 이혼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유가 있었고 또 그러한 제척 기간이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경우,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해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 계절에 맞는 스포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는 골프를 합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 친구들과도 하고 뭐 여러 사람과 이제 골프를 합니다만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어서 12월 이후로는 또 골프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추운데 뭐 벌벌 떨어가면서 이거 골프 하는 거에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겨울에도 골프를 많이 하지만 저는 12월 이후로는 골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스키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겨울 동안에 한 10번 내외로 보통 다니는데 지난 겨울에 저는 한 9번 스키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회원권 갖고 있는 데도 한 두 군데 있는데 지난 시즌은 주로 이제 지산 스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스키장에서 좀 처음에 연습도 좀 하고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인 용평 또 피닉스 파크 또는 비발디 이런 곳에서 요즘은 이제 전에는 친구들 또는 저 혼자 가기도 했는데 작년부터는 제 손자가 만으로 6살 됐고 이제 요번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 손자와 아들 이렇게 3대가 스키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직은 초보자이긴 한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조금 이제 자기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배우니까 셋이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는 거의 저 혼자 아니면 제 아들 또 손자 3대가 스키를 즐길 수 있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이 되어서부터는 바로 3월 1일부터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시절에 맞는 스포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할 수 있죠. 등산은 사계절 내내 할 수 있으니까 겨울에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산에 다니고 때로는 혼자도 이제 가까운 산을 찾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시절에 맞는 스포츠 어느 것이 과연 좋은지 한번 택해 보시죠.